월화수목 금요일 일정 직장 취업했던 곳으로 출근한 게 아니시고 월요일 날도 집에 계시고 화요일 날은 저기 어디 먼 데 가시고 수요일 날은 또 저기 가시고 목요일 날은 또 하루 종일 집 근처에 계시고 직장을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갔었나? 그래서 바로 이분은 기각당했어요. 이분은. 현금 인출이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직전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갑자기 계좌에서 이체도 아니고 그냥 현금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이체는 다 소명이 어디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이체를 다 했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 골치 아파지죠. 왜? 현금을 1,000만 원을 인출했다고 여러분들 가정할게요. 자, 소명해봐 어디다 썼는지.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실제 어디다 사용했었어도 그러면은 한 30만 원치는 김치 사고 고추 사고 마늘 샀어. 그럼 근데 그 영수증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0만 원치는 현금 주고 기름 샀어. 그럼 영수증 있어요? 이거 소명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금 인출이 뭐 아주 우리가 누가 봐도 일상생활 하는데 적정한 생활비 정도가 현금 인출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5만 원이나 뭐 한 달에 뭐 한 4, 50만 원 정도 인출이 됐다면 법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돈으로 뭐 고기 좀 3만 끊겠네, 이 정도 판단 되겠죠. 그런데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인출이 됐어. 근데 너 다 소명해봐. 그러면 소명이 거의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현금 은닉했구나, 어디다 숨겨놨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자, 너 은닉 안 했다고 생각하면 너 그대로 어디 있는지 정확히 너 소명해봐. 소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현금 인출. 그래서 신청 진짜에 현금 인출을 여러분들 하시는 건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소액 정도, 생활비 정도는 법원에서 넘어가 주는데, 요새 보통 한 30만 원 이상, 한 50만 원 이상 인출되면 다 어디다 썼는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소명이 되면 괜찮아요. 만약에 그다음 현금 인출 100만 원을 했는데 이 100만 원으로 어디 내 카드 값을 이렇게 정확한 액수가 일치해서 인출된 돈, 뭐 카드값, 납입한 돈 일치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카드값 내려고 했으면 현금 인출 안 해요. 그냥 그 카드값 내는 계좌로 이체를 하지. 그 100만 원 인출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죠, 실은.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 진짜 친한 친구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위로금이라도 한 30만 원 주려고 인출을 했어. 그죠? 그러면은 30만 원 인출했어요. 친구 갖다 줬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0만 원 어디 소명해봐. 그럼 어떻게 소명할 거예요? 친구야, 너 30만 원 줬잖아. 그거 가서 확인서 좀 써줄래? 나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내 친구가 30만 원 줬습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 직전에 현금을 아주 생활비 정도의 소액만 하시고 현금 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소득에 관한 허위 신고예요. 소득에 관한 허위 신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제가 이쪽 편법, 불법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신청체문에도 악용하라고 또 댓글에 비난이 심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있을게요. 개인회생 신청 2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500 버는 직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가 되든 개인회생 신청 한 달 전에 한 달에 200 받는 직장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걸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이럴 수는 있어요. 500짜리 좀 좋은 중견 기업 이상의 뭐 대기업급을 다니다가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을 당해서 200짜리 중소소상공 업체에 취업을 했다면 여기서 내가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입증, 그래서 여기 취직했던 입증, 이렇게 소명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냐. 500 버는 데가 자기 아는 지인의 회사예요. 그래서 나 잠깐만 개인회생 해야 되니까 나 사표 처리하고 나 잠깐만 여기 좀 다녔다가 인가결정 난 이후에 다시 이 회사 일할게. 이게 가능해요.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인가결정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소득 200으로 해서 개인회생 진행하고 인가결정 이후에 다시 500 수익을 얻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원이 모를 것 같으죠. 다 압니다. 다 알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 소득이 계속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갑자기 한 달 최저신급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와요. 실제 그러신 분도 계셨겠죠. 소득이 없었지만 실제 소득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분도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채무가 많았어요. 근데 그 옆에 남자분하고 상담을 왔더라고요. 근데 여자분 그때까지 너 직장생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소득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여자 남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죠?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더만 이 여자분이 한 10일 있다가 근로계약서 어떤 법인하고 체결하고 딱 왔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취업을 한 줄 알았죠. 그래갖고 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개인회생 법원에 접수를 했더니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전혀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취업을
했더니 법원에서 위치 추적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 기록을 제출했더니 월화수목 금요일 일정 직장 취업했던 곳으로 출근한 게 아니시고 월요일 날도 집에 계시고 화요일 날은 저기 어디 먼 데 가시고 수요일 날은 또 저기 가시고 목요일 날은 또 하루 종일 집 근처에 계시고 직장을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갔었나? 그래서 바로 이분은 기각당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 최초로 기각당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히 근로계약서가 어딘가? 예, 그때 같이 왔던 남자친구가 가라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그게 그 남자친구 그 법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법원도 이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소득 활동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법원은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핸드폰 있죠. 이거를 제출하라는 거 외에 또 조건부인가를 또 내요, 여러분들. 조건부인가라는 건 인가 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에 관한 증명자료, 입출글 내용 계속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허위 신고 여러분들 이거 하시다가는 이거는 무슨 한 달 변제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각입니다. 기각. 아니면 조건부인가. 계속 5년 동안 매년마다 법원에 계속해서 소득 관련 증명자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왕성한 뭐 소득 활동 못 합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도.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 허위 신고 같은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촬영해주는 우리 또 직원이 이거를 지금 2편으로 했는지 3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2편, 3편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채권자들한테 미안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실은 빌렸는데 안 갚은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도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미안해하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90%의 분들은 정말 이거에 어떤 미안함과 그런 거에 어떤 좌절감, 슬픔으로 정말 성실히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일부 한 10% 정도, 제가 느끼기에요. 10% 정도는 여기서도 또 악용을 하려고 막 길을 써요. 막 여기서도 정말로. 그런데 법원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 알고 있어도 안 걸리고 넘어가는 아주 일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서 난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뭐 한 달 변제금 이만큼 조금 이렇게 해서 나는 통과됐다. 이거는 진짜 극히 뭐 1% 내에 이런 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법원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걸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든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개인회생은 신청 채무자를 위한 제도예요. 신청 채무자는 채권자들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상당한 아픔과 인내, 고통 분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개인회생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의 양심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채권자들에 대한 마지막에 내 미안함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무 고민 이제는 안